자, 가세표준 곱하기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고? 산출세율. 오케이? 그럼 봐보소. 요 가세표준은 세액을 계산할 때 최초로 나오는 것이 가세표준이야. 응? 그래서 가액으로 잡을 수도 있고 수량으로 잡을 수도 있어. 지금 그거 하자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하자는 거냐?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야. 이걸 누가 계산할 거냐 이거야. 누가 계산할 거냐 이거요. 계산할 자가 누구냐 이 소리야. 그래서 대부분 납세자가 계산할 수도 있고 누가 계산할 수도 있다고? 정부가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납세자가 계산할 수도 있고 정부가 계산할 수도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납세자가 계산할 때에는 뭐 가지고 하냐 하면은 신고해야 돼. 누가? 납세자 보고. 신고를 누구 보고 하라고? 납세자 보고. 그러면은 정부가 가세할 때는 정부가 가세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계산한다 이 소리야. 이때 이걸 봐봐. 참 더러워. 부가가세, 신고납세 이래. 그러니까 어느 건 뒷글자 떼어버리고 어느 것은 앞글자 떼어버려. 그러니까 납세자가 계산한 건 신고납세라 하고, 다음에 정부가 계산할 때는 정자 빼고 부가가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납세자가 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야? 신고하라는 거야. 신고가액으로 한다는 거야. 가세표준은. 응? 그러면 정부가 계산할 때는 뭐 가지고 한다고? 시가표준 가지고 한대. 시가표준 가지고. 그러면 봐보소. 만약에 신고해야 되는데 뭐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한단다. 정부가 계산한대.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가 계산할 수 있는 거, 원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하고 종부세뿐이야. 종부세는 원칙 보통징수고 선택적 신고납부도 있어. 신고납부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두 가지 세목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신고납부야. 근데 뭐 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는다면 다 무슨 징수할 수 있다고? 보통 징수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취득세요, 등록세요, 재산세요. 그래요, 재산세야. 그러면 재산세는 무슨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재산세는 무슨 징수함으로? 보통 징수함으로 가세표준을 시가표준으로 잡아.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든 법인 재산이든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 없어. 개인 거든 법인 거든 뭘로 가지고 간다고? 시가표준액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보소. 재산세 가세 대상을 한번 불러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오케이? 그러니까 토지든 건축물이든 주택이든 선박이든 항공기든 뭐 가지고 가라고? 시가표준에. 이해 갔어? 이해 갔냐고? 아, 별것 아니라니까. 또. 하여튼간 재산세의 가세표준은
시험 보러 가면 물어보는 거에 세 가지를 물어봐. 근데 오늘 내가 두 가지만 가르쳐줘. 하나는 못 가르쳐줘. 예, 하나까지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시킬 수가 없고 그 두 가지도 잊어먹고 가버려. 그러니까 일단 딱 두 가지만 가르쳐줄 거야. 완벽하게. 그러면 재산세의 가세표준을 물어볼 때에는 꼭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재산세의 가세표준은 하고 물어봐. 그럼 재산세의 가세표준을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한다고? 그래, 시가표준액으로 답하면 끝이요. 봐라. 개인은 시가표준으로 하고요. 법인은 법인장부가액으로 합니다. X. 그런 거 없다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뭘로 가지고 하라고? 시가표준으로 가지고 하라 이 말이야. 자, 여기 봐 이제. 그러면 이해 갔지? 여기까지는? 아니, 재산세의 가세표준은 뭘로 가지고 간다고? 그래, 개인 거든 법인 거든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으로 간다고. 이제 다음 설명하려고 그래. 이해가 갔으면. 다음 거 할까? 그럼 봐봐. 갑하고 을하고 이런 토지를 거래했어. 이런 토지를. 갑이 을한테 매매했다고. 얼마에? 10억에. 그러면 갑하고 을이 저 10억이라는 금액을 둘이서 같이 각자 임으로 정했지. 국가가 정해줬냐? 야, 니들 10억에 사고 팔고 해라. 너 20억에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해라.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당이냐? 갑하고 을하고 지들 임의대로 요 10억에 거래했다니까. 그러면 보소. 을은 무슨 세 내고? 취득세 내고, 갑은 양도소득세 내. 각자 자기들이 정한 거야. 각자 자기들이 정한 금액이 얼마야? 10억. 그러니까 을은 취득가액이 10억이야. 갑은 양도가액이 10억이야. 그러니까 갑은 10억의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면 되고, 을은 10억에 따른 취득세 내면 돼. 각자 자기들이 정한 금액으로 세금 내면 된다니까. 끝. 그런데 정부가 정해놓은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래. 6억이라고 정해놨어.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10억에 거래했는데 국가는 정해놓은 금액은 얼마라고? 6억. 그러니까 국가는 항상 공시되어 있어. 그럼 6억이라고 공시해놨는데 갑하고 을하고 둘이 눈이 맞아갖고 10억에 거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1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내고 을은 10억에 대한 취득세 내면 돼.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을은 6월 1일이 되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을이 계산해, 가세권자가 계산해. 그래, 그러니까 가세권자가 계산하니까 가세권자가 정해놓은 가액은 얼마야? 6억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산할 때는 자기들이 정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돼, 각자. 그러니까 취득세는 자기들이 정한 취득가액,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정한 양도가액. 이해가? 재산세는 누가 계산하니까? 가세권자가 계산하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가액은 6억이요. 그러면 6억 가지고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산세는 뭘로 가지고 간다고? 시가표준액으로 가더라 이 말이야. 내 말 이해 갔어? 그러면 봐보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얼른 보면은 좋은 걸로 보여. 예, 내가 취득할 때는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냈는데 그 해의 재산세는 6억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했죠? 저 찌릿찌릿한 새끼들 봐봐라. 나는 취득세 10억에 대해서 냈는데 지들은 재산세를 6억에 대해서 받는다. 참 멍청한 놈들이다. 국가가 멍청한 것 같아? 안 멍청해. 저기에 함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가액과 갑하고 을 양도가액은 한번 거래하니까 그 금액은 변함이 없어.
근데 시가표준은 매년 우리나라의 토지는 매년 3%씩 올라가. 아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가가 손해본 것처럼 보지만은 30년 후가 되면은 100억이 돼버려, 시가표준액이.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6억에 대해서 재산세 받아, 100억에 대해서 재산세 받아. 100억. 아따, 그 매년 공시된 시가표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니까. 그러면 재산세가 시가표준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니까. 학원도 마찬가지. 학원도 처음에 딱 학생들 안 나오면 오라고 막 하면서 수강료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1년치 미리 받아버려. 오기만 오면 이제 특강으로 죽이는 거예요. 함정이 있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아우성 칠까 안 아우성 칠까? 아우성 치지. 너무 비싸다 이 말이야. 깎아주라. 그래서 깎아줘.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할인율이야. 근데 이 할인율이라고 안 그러고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개된 시장에서 정한 시장 가액 비율로 하겠다. 이름도 잘 지어. 뭐라고 한다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그래서 70%만 적용한대. 응? 건축물도 얼마? 70%. 주택은 60. 오케이? 그럼 내 말 좀, 애비, 이제 여기서 마지막, 여기서 끝놓지 마. 그리고 선박하고 항공기는 할인율을 적용하냐고? 안 해. 예. 이 선박하고 항공기는 매년 감가상각을 해불거든. 그러니까 매년 가면 가치가 떨어져 버려. 근데 거기다 할인율을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럼 뭐다고 뭐는? 토지, 건축물, 주택은 매년 공시가액이 뛴다니까. 딱 그 진짜. 내 말 이해가?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소리야.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볼 거냐? 봐봐라. 재산세의 가세표준으로 나오면 시가표준액이야. 근데 앞에 뭐라고 써져 있으면 토지, 건축물, 뭐라고? 주택,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의 가세표준을 하고 물어보면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다시 물음이 2개야. 하나가 아니야. 깨끗하게 끝내. 더 이상 와서 질문하지 말고. 그러니까 재산세 가세표준으로 물어보면 그냥 시가표준액이야. 근데 재산세 가세표준 앞에 자산이 써져 있으면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조건이 써져 있으면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그런데 선박하고 항공기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매년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것을 할인을 해줘. 자, 밑줄 그어보자. 자, 182쪽 가세표준이야. 그럼 그 가세표준 앞에 뭐라고 좀 써놓냐면은 재산세의 가세표준 좀 써. 왜 그러냐면은 맨날 배우기는 가세표준으로 배우는데 시험 보러 가면은 꼭 뭘로 나온다고? 재산세의 가세표준으로 나와. 그럼 뭘 물어본지는 몰라 그냥. 그럼 재산세의 가세표준은 두 번째 줄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이때 개인, 법인 관계없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뭘로 가라? 시가표준. 자, 183쪽 1번 토지, 주택, 건축물 나와 있지.
거기다 이렇게 좀 써줘봐. 봐봐. 토지주택 건축물의 재산세 가세 표준이라고 써놔야 돼, 타이틀을. 이게 물음이 두 개야. 재산세의 가세 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가세 표준. 그러면 첫 번째 줄 시가 표준액에다가 두 번째 줄 끝들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대. 이때 양가로 1번 봐봐. 토지하고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0에서 90까지래. 다음에 주택은 40에서 80까지래. 그런데 올해는 토지하고 건축물은 70이고 주택은 60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시행은 얼마로 한다고?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50, 90, 40, 80을 만들어 놨을까? 내년에는 5% 올린대. 그러면 얼마가 돼? 75, 65가 돼. 그러니까 제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토지 건축물은 90까지고 주택은 80까지 적용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좋은 정부야, 나쁜 정부야? 맨날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나오면 꼭 이거 해놓는다니까. 그러면 또 이상한 MB 정부와 근혜언니 정부가 나오면 위에 거 다 떼불고 오로지 고정입니다, 60입니다, 70입니다 또 이렇게 또 만들어줘. 그러니까 좀 기다려. 이 정부가 그만하겠대요. 예. 이놈의 보이스에 건들면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해.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음 183쪽 세율이야. 그럼 183쪽에 가면 세율이라고. 그럼 세율에는 동그라미 1번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어. 왜 그러냐면 개별가세는 비례세율이고 다음에 합산가세는 누진세율이야. 뭔지 몰라. 그러니까 비누는 봐봐. 비누는 뭐 가지고 만들까? 암기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만 있다고. 그러니까 비누는 양재물로 만들어. 그러니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는 세목은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만 있다 이 소리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수강생이 만들어갖고 나한테 줬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괜찮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알았어. 나도 그렇게 써먹을게. 내가 그애한테 밥 사주고 내가 뺏어왔어. 공짜로 안 뺏어왔어.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표준세율이라는 거에다가 네모 박스. 두 번째 좀 표준세율 있지? 자, 내 말 들어. 이것도 시험에 무려 12번이나 답을 줬어. 표준이라는 말은 내가 언제 최초로 들었냐 하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사다 준 표준정가.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평균, 위에도 되고 밑에도 되는데 최초야. 처음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세율은 누가 정해? 법률로. 법률로 정한 네의 세율은 표준일 뿐이다는 거야. 기준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0.25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거는 표준이야.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세율이야. 아까 주택은 0.1에서부터 0.4까지라 했잖아. 이 만들어 놓은 세율이 최초의 세율이라고. 오케이? 그럼 이건 조례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하게 된다면 0.6도 되고 0.2도 된다는 소리야. 0.1에서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우그로도 갈 수도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을 때의 기준이 된 세율, 최초의 세율을 표준이라고 그래. 별것 아니야. 그래서 표준은 조례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할 수 있대? 50%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감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학원에 가고 학원 수강료 얼마예요? 그럼 한 달에 30만 원. 너무 비싸요. 깎아줘요. 그럼 또 우리 원장이 알았어. 1년치 내면 200만 원 해줄게. 꼭 이제 할인을 100만 원 받았어. 300 낼 걸 200으로. 그럼 내년에 시험 보러 가갖고 툭 떨어졌어. 또 와가지고 작년에도 200 해줬으니까 올해도 200 해주세요. 그거는 작년에 적용했던 할인율이고 올해는 또 물가가 올랐으면 200에는 못 해주겠지. 그러니까 할인율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한다니까. 시험에 뭐라고 나온지 알아? 할인율은 가감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한다. 다음 연도까지 적용한다. 아니 어디에만 적용한다고?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거. 명심. 이해가? 그럼 이번 시험에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이번 시험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세율로 생각을 해. 자, 봐보자. 자, 우리가 여기 봐. 여기서 편하게 가려고 아까 설명 다 했어. 토지는 보소. 토지는 누구자별로 합산한다 그랬어. 소유자별로 합산 가세한다 그랬잖아. 아따 맞아? 나머지들은 다 개별 가세지. 그런데 주택은 무슨 별로? 주택은 무슨 별로? 주택별로. 무슨 가액과?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한 가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로 간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야. 자, 봐봐. 재산세 가세 대상은 뭐냐 그러면 그냥 손가락 5개 피면 돼. 그러니까 5개 딱 펴갖고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리고 엄지척. 이게 뭐야? 토지.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 그럼 세 번째가 뭐야? 주택, 맞박튀기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합산한다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나오면 제일 어려운 거 이거야. 주택이야. 그러니까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 나머지는 개별 가세인데 주택만 주택별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뭐한다? 합산한다. 그러니까 이것 좀 하라는데 이것도 못 할까? 아니 애우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 가세 대상은 몇 개? 5개. 토지는 소유자별, 주택은 맞박튀기기. 이것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돼. 근데 이걸 몇 년간 해먹었다고? 8년간. 이걸. 그래서 가보자. 183쪽.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한다 그랬지? 합산에는 종합합산이라 그랬잖아. 나대지를. 안 그랬어? 그러면 종합합산이다 그러면은 누진세율이야. 뒷장 넘겨봐. 세율 안 외워도 돼. 2, 3, 5야. 0.2, 0.3, 0.5. 다음에 2번 별도합산 가세 대상이야. 별도합산 가세 대상도 합산가세지. 그러니까 누진세율이야. 2, 3, 4. 0.2, 0.3, 0.4. 다음에 3번. 분리가세는 조율로 가세하기 위함이다. 아니야. 분리가세에는 조율로도 가세하고 고율로도 가세해. 그래서 원래 1차 산업은 0.1, 2차 산업은 0.2, 사치성 재산은 4%. 이렇게 외우기가 쉬운데 1차 산업은
뭘로 바꿔놔버렸다고? 007. 응? 그래서 007 그러면은 무슨 산업이라고? 1차 산업, 그러니까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오케이? 다음에 0.2는 2차 산업. 그러니까 0.2니까 두 개야. 00. 00이야, 00. 00으로 외우는 거에 편해. 00 그러면 공장하고 공급용. 공급용이 바로 산업용이야. 응? 근데 염전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봐. 염전에다가. 염전에다 동그라미 쳤는가? 두 번이나 답을 해줬다. 염전이 뭐야? 소금밭. 참, 그러면 소금밭이면 닌장 007이다. 어떻게 소금밭이라고 읽을까, 그걸? 그래, 그러니까 시험에 두 번이나 답을 줬어. 소금공장. 그렇지. 아니, 염전이 뭐냐 그러면 소금 공장이지 어떻게 소금밭이야. 아, 나 진짜. 이제 알았구나. 나 이제 깨우쳤네, 나도. 아하, 소금밭. 염전 소금밭 아니다. 소금 공장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장이나 소금 공장이나 공장은 공장이야. 그러니까 얼마야? 0.2. 아, 별것 아니야. 그런 거 물어봐. 이렇게 단순하게. 오케이?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은 보소.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은 뭐야? 사치성 재산이야. 그러니까 4%. 그러니까 막 강제로 어거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원래는 1차 산업은 0.1이었어. 그렇게 외워. 그거에 더 나아. 1차 산업은 0.1, 2차 산업은 0.2, 사치성 재산은 4%야. 그런데 농지만 혜택을 조금 준 거야. 그래서 007로 바뀌었어. 됐나요? 자, 주택이야. 주택이라고. 봐보소. 여기, 얼른 봐. 얼른 봐야 돼. 주택은 주택별로 무슨 가액과 토지가액과 무슨 가액을 건물가액을 뭐단 합산한 이 말이야. 가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입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걸 무려 8년간을 줬다니까. 아니 이걸 무슨 8년간 시험에 나오냐. 기가 막히는 거요. 그러니까 봐봐라. 주택별로 무슨 가액과 무슨 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뭐단 합산한 가세표준액에다가 그럼 합산한 가세표준이면 주택이니까 저기다가 시가표준액 곱하기 60이지 맞잖아. 거기에 가세표준액 곱하기 세율이라니까. 그럼 한번 봐보자. 자,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어. 건물이 1억, 토지가 2억.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어. 건물이 4억, 토지가 6억. 응? 그러면 봐봐라. 이렇게 가지고 있단다. 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대. 그럼 무슨 별로? 주택별로. 주택마다 건물가액 얼마? 토지가액 얼마? 곱하기 세율은 못 나와? 산출세액 나온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세율은 0.1에서부터 0.4란다. 싼 주택은 얼마만 가고 0.1, 비싼 주택은 0.4%까지 가. 4배까지.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비싼 주택 가보자. 비싼 주택. 봐봐요. 비싸. 건물이 얼마? 건물이 4억. 토지는? 그래. 그러면 4억 더하기 6억 더하기 곱하기 뭐는? 세율은? 무슨 세율?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보소. 주택이 이렇게 6억이 넘어가면은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서 6억을 넘어가면은 고급 주택이라래. 무슨 주택?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다니까. 세율이 싼 건 0.1, 비싼 건 0.4 그러니까 싼 주택은 조금 낼 거고 비싼 주택은 많이 낼 거 아니야. 이해가? 그러니까 주택은 뭐 포함해서? 고급주택 포함해가지고 0.1에서부터 뭐라고? 0.4라니까. 됐어? 싼 주택이든 비싼 주택이든. 이걸 고급주택은 4%입니다. 3%입니다. 5%입니다. 이거 가지고 4년간 우려먹더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주택에는 고급주택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이야. 그런데 별장은 4%야.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주택에 포함하고 별장만 4%야. 저놈의 별장도 3번 물어본다. 3%입니다. 4%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 제일 먼저 난이도가 뭐냐 하면은 고급주택이라니까. 고급주택은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싼 주택 구분하지 않는다. 세율 자체가 싸고 비싸고가 구분이 되니까. 0.1에서부터 0.4니까. 그러니까 주택에는 고급주택 포함, 주택에는 고급주택 포함, 주택에는 고급주택 포함해서 누진세율이고 별장만 4%. 이해갈까? 안 가? 빨리 말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자, 봐. 여기 봐. 뭘로 가지고 10년간 해먹은가? 1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어. 이때 고급주택으로 가지고 있단다. 이걸 3년 해먹더라. 1인이 1주택 가지고 있는데 고급주택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고급주택은 주택에 포함하는 거야? 따로 가세 하는 거야? 그래. 1인이 2주택을 가지고 있어. 1인이 2주택. 2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단다. 공유로 가지고 있대. 공유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2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대. 그러니까 공유하고 구분 소유는 달라.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단다. 응? 그러니까 봐. 이거 3년 해먹더마. 고급주택으로 3년 해먹더마. 1인이 2주택 가지고 있는 것 한 번 해먹고, 2인이 1주택 가지고 있는 거, 공유로 가지고 있는 거 2년간 해먹고, 2인이 1주택 구분 소유하는 거 2년 해먹더라고. 10년간을 쭈르륵 해먹어. 그럼 내가 지금 해줄게. 봐라. 이것부터 먼저. 1인이 1주택 가지고 있다. 끝. 아, 끝이요. 주택별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이야. 끝이야. 다음. 고급주택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끝이야. 됐어? 그러면 다시. 1인이 2주택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주택 가지고 있대? 그래. 그러니까 갑이 1인이 이런 주택도 가지고 있고 이런 주택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건물가액이 5억이고 토지가액이 8억이지? 아니라니까. 그대로. 끝.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주택 가지고 있으나 한 사람이 2주택 가지고 있으나 주택별로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니까. 왔다. 토지가액 플러스 건물가액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요. 됐는가? 여기까지는 왔어? 바로 한 사람이 한 거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2번 있으면 계산만 2번 하면 돼. 집으로 고지서 몇 장 날라와? 2장. 자, 여기 2인이 1주택 가지고 있어. 2사람이 1주택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자, 이걸 자, 위에 거 건물은 1억, 토지는 2억이야. 그러면 주택별로 1억 더하기 2억 곱하기 세율하면 뭐 나와? 산출세액 나오지. 1인이면 한 사람일 때는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이 이 산출세액이 한 사람 거야 2사람 거야? 공유로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안분 뭘로 안분해야 돼? 지분으로.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 나왔다면 안분하는데 지분 표시가 없단다. 긴둥하지?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이걸 뭐라래? 아까 먼저 하고 왔다. 공유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각자 내라.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말을 했지. 그럼 어떻게 세금 계산을 한다고? 봐봐. 취득세나 재산세의 토지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공유하면 A하고 B하고 공유하면 안분 후에 계산해. 안분 후에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은 재산세를 계산할 때에 찢어놓고 계산을 해. 그런데 재산세의 주택에 한해서는 계산해놓고 찢는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어떡할 거야? 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토지를 공유하게 되면 뭐 한 후에? 바로 지전 후에 세액 계산을 해. 오케이? 근데 주택분
세금 계산만 희한하다니까. 토지가액하고 건물가액하고 합치다 보니까 한 덩어리로 계산해 놓고 그래 놓고 지분율로 찢는다니까. 계산해 놓고 찢냐 찢어 놓고 계산하냐 이 말이야 지금. 근데 재산세 주택은 계산해 놓고 찢는다는 거. 나만 힘들어. 여러분들은 힘 한 개도 안 들지. 자,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자, 주택이에요. 주택은 동그라미 1번 고급주택 포함하여 4단계 초과 누진입니다. 두 번째 줄 별장은 4%예요. 1000분의 40.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맨날 고급주택은 4%입니다. 고급주택은 4%입니다. 고급주택은 4%입니다. 속지 말자고. 고급주택은 어디에 포함한다고? 일반 주택에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6천만 원 이하이면 0.1, 1억 5천 이하이면 0.15, 3억 이하이면 0.25, 3억 초과하면 0.4%. 별장은 4%야. 자, 2번. 동그라미 2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별로 계산한다고. 다음 3번. 주택을 1주택을 2인 이상 공동 소유할 때, 지금 여기야. 자, 봐봐. 1인이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2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 이제 감이라니까, 따고, 진짜. 그러니까, 1인이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1주택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주택별로 계산하면 되고, 2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주택별로 계산을 해. 계산한 후에 뭐 해라고? 안분. 그래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3번. 주택을 2인 이상 공동 소유하거나 건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두 번째 줄구터리 토지와 건물가액은 합산한 가세 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그 다음 이야기가 문제지. 그럼 합산한다? 까지로 끝났잖아. 이렇게 합산해서 세액을 계산한다? 까지가 끝났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디 써져 있을까? 그래, 그러니까 다시 또 가. 어디로 오냐면 미안해. 왔다 갔다 한다고 짜증내지 말고 180쪽 가봐. 납세자의 박스 1번에 3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럼 아까 소유자가 다를 경우나 공유로 할 때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한다 그랬지. 그래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 비율로 안분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나 미친놈이야. 그래, 괜히 그까지 건드려줬어. 일단 여기까지만 해. 내가 어디까지만 딱 하고 넘어가려고 했냐면 첫 진도에서는 여기까지만. 자, 3월, 4월 가면 여기 해주고 여기 해주고 자, 7월, 8월 문제풀이 할 때 여기 해주고 그러면 되거든. 아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은 이 지문 하나만 좀 제발 좀. 이 지문 하나만.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하여 주택에는 무슨 주택 포함하여? 주택에는 무슨 주택 포함하여? 고급주택 포함하여 고급주택 뭐해서? 포함해서 주택별로 무슨 가액과 무슨 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는 거. 오케이? 슈퍼스타다. 요 사이 슈퍼스타가 누구예요? 젊은 친구. 요 사이 슈퍼스타가 누군가? 미국에서 한참 뜨고 있는 애. 알았어. 내가 물어본 내가 이상한 놈이지. 그래, 그거 한글로 좀 말을 해요. 뭐, 그래, 방탄소년단 이렇게 말을 하면 좀 편하지. 뭐, 영어로 말을 해. 그거야, 이놈이. 오케이? 그러면 다시 갑니다. 양가로 3번으로 가보세요. 185쪽.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0.25만 정리하세요. 동그라미 3번만. 건축물은 얼마냐? 그러면 0.25. 그러니까 1000분의 2.5야. 선박하고 항공기는 쳐다보지도 마. 모의고사에 시험에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틀리고 책 한번 쳐다봐. 그래도 시험 보러 가면 안 나와. 자, 186조.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이 있단다. 응?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는 1000분의 1.4가 더 많이 부과된대.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은 187조 두 번째 줄 1에 따른 세액에 2에 따른 세액을 합산한다. 1에 따른 세액이 재산세야. 2에 따른 세액이 도시지역분이야. 그러니까 물납과 분납을 계산할 때에 이 1과 2를 합한 금액으로 가지고 계산한다는 뜻이야. 1이 뭐라고? 2가.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도시지역이야 아니야? 도시지역이야. 그러면 재산세도 내고 도시지역분도 내. 오케이? 그럼 가보자. 애비. 경기도 저 옆에 가다 보면 양평군이라고 들어봤는가?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 들어봤어? 그러면은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은 도시지역인가 아닌가? 거기는 그러면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원칙 안 할 것 같지? 그래 안 그래? 도시지역분이니까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고. 오케이? 그런데 내 말 좀 들어. 여러분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워봤을까? 처음 왔다는데 뭐 들어봤겠어? 공법은 좀 들었어? 세법은 우습게 알고 안 들고? 한장한다. 공법 시간에 가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 그랬어. 근데 요 사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그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러니까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군 지역에도 계획시설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금 더 받아 먹으려고 법을 바꿔놓은 거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도 도시지역분 부과한다고. 군 지역에도. 그럼 양평군, 가평군, 홍천군에 도시지역분 부과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아다가 어디다 쓰냐면 봐봐. 요 사이 봐보면 도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국가한테 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경운기 다니는
도로 만들려고 그러면 국가가 돈 좀 보태줘가지고 4차선으로 빵 뚫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 가봐, 지방 가봐라. 지방 국도가 얼마나 잘 뚫어져 있는가. 안 다녀봤구만. 알았어. 자, 그러니까 어디에도 받는다는 것, 내 말 잘 들어. 하여튼 도시 지역에는 도시 지역분 받는다. 그러면 봐, 예비. 재산세 가세 대상이 뭐였어? 불러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지. 이해가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냐고? 인천광역시야. 인천광역시는 도시 지역이 아니야. 그러면 선박이 있을까 없을까? 선박이 있겠네. 많아? 많대. 그래서 선박 도시지역분 내라 그러면 이놈이, 도시지역분 내라 그러면 이놈이 통통통통통통통 시동을 걸어가지고 저 안면도로 가버려. 그러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면 비행기에 대해서 도시지역분 내라 그러면 어디로 떠버려?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가세 대상은 도시지역분이 가세됩니다 그러면 X야.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가세 대상 중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도시지역분이 부과가 돼. 그래서 뭐가 키워드냐고? 187쪽 첫 번째 줄. 도시지역 중에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가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가세 대상은 도시지역분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다음, 세부담 상한선. 세금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재산세를 많이 올리려고 그래도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 냈다. 그러면 올해는 최대로 많이 내야 150만 원이야. 내 말 이해 가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봐라, 이렇게 뻥치고 다닌 사람들이 있다니까. 작년에는 재산세를 100만 원 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가지고는 올해는 1000만 원을 낸다고 막 그러고 다녀. 뻥이다, 안 뻥이다? 뻥. 그건 뻥이라고. 최대로 낼 수 있는 건 작년도 세금의 50%밖에 인상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그게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은 150%가 최고고. 자, 주택 가본다. 뒷장 넘겨. 주택은 또 달라. 3억 이하짜리는 5%밖에 못 올려. 6억 이하짜리들은 10%밖에 못 올려. 6억을 초과하는 것은 30%밖에 못 올려. 그러니까 주택으로, 내 말 들어. 주택으로 작년에 100만 원 냈던 사람은 올해 최대 올려봐야 130만 원이야.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기준가액을 올려서 뭐? 공시가액을 올리든 세율을 올리든 뭐를 올리든 세율은 전년도 세액의 주택은 30%가 최대야. 그러니까 금액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가? 작년 6월 1일자. 아, 그러니까 작년에 6월 1일이 됐든 7월 1일이 됐든 공시가액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작년에는 100만 원 냈잖아. 그럼 올해 최대로 낼 수 있는 것이, 이거 예를 들어서 건물가액이 작년에는 6억이었는데 100만 원 냈어. 근데 똑같은 주택인데 이거 10억이 돼가지고 200만 원이 계산돼도 130만 원밖에 안 낸다니까. 오케이? 네.
어? 내리는 화한선 없어. 상한선이 세금은 한 번 오르면 내리지를 않아요. 왔다고 진짜. 내가 그랬거든. 봐봐.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네 언니가 담배 소비세를 2,500원 하던 걸 4,500원으로 올렸다니까. 내가 하루에 2갑 피거든. 그럼 9,000원이야. 그럼 1년에 내면 강남에 있는 45평짜리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내가 더 많이 내. 그 사람이 낸 재산세보다 내가 담배 소비세를 더 많이 낸다고. 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은 담배 소비세 깎아줄 줄 알고 그쪽을 응원을 좀 해봤거든. 그랬더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담배 소비세 깎는다는 소리 이만큼도 안 하는 거요. 뭐 부족하다나 더 받아야 된다나. 그러니까 누가 대권을 잡아도 다 똑같은 거예요. 죽어나는 건 누구만 죽어나? 국민들만. 자, 애비 가봅니다. 자, 이러이러할 때에는요 가세하지 않겠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비가세. 그래서 이번 진도에서는 밑줄만 긋고 갈게요. 1번 국가 등이 소유하면 비가세하겠답니다. 2번 국가 등이 사용하면. 봐보세요. 자, 애비 국가 소유야. 이것을 개인이 사용하면 이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라 그랬잖아. 그럼 반대로 개인 것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면 국가가 납세 의무자야. 그럼 국가는 무슨 단체? 비과세 단체야. 그러니까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면 비과세야. 개인 것도. 국가 것을 비과세 될 걸 개인이 사용하면 과세고. 무려 4년간 주더라. 4년간 이걸 연장 바꿔가면서. 그래서 거기 봐. 2번 국가가 사용하면 무료인데 모두 무료가 아니라 양가로 2번 유료이면 과세야. 양가로 2번에 유료였다 세모 표시. 그러니까 국가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무료는 비과세인데 유료는 과세. 다음 양가로 1번 아까 물어봤지. 누가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도 1년 미만이면 비과세야. 동그라미 2번 철거 명령 받으면 철거 명령을 받으면 철거 명령을 받으면 비과세야. 철거를 했든 안 했든. 행정관청이 여기 재개발합니다. 재건축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빨간 페인트로 뭐라고 딱 써놔불면 철거 써놓으면 비과세라니까. 그러면 오늘 가가지고 재산세 안 내려고 아파트 쫙 옥상에다가 안 보인 데다가 빨간 글씨로 철거 대상 이렇게 써놓으면 비과세 되겠네? 안 돼. 누가 써야 돼? 행정관청이. 그 새끼들이 철거 대상이라고 써줘야지 비과세지. 다음 애비 4번 기타 비과세 대상.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응?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뭘로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묘지 등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묘지 등. 응? 그럼 내 말 들어봐. 도로야.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야. 그냥 듣고 말아. 그러니까 도로는 한 사람이 지나다녀, 여러 사람이 지나다녀. 그럼 여러 사람 지나다닐 때마다 재산세 받을 수가 없잖아. 한 사람만 사용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과세야. 그럼 도로법의 도로니까 차도, 인도, 육교, 지하도 다 비과세. 이해 갔어?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 고속도로는? 어? 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는 공짜로 다니냐? 유료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만 말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법이 따로 있어. 오케이? 세면 안 나와.
항상 뭔만 나온다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만 나와. 고속도로가 가시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도로법이나 좀 잘해. 다음. 하천. 하천은 뭐야? 인공도랑이야? 자연유수가 흐르는 곳이야? 그럼 좋다. 청계천은 인공도랑이냐 하천이냐? 인공도랑이면 국어야. 그러면 청계천은 하천이야 국어야? 하천. 아따 청계천이지. 그러면 청계국어냐? 와, 나 진짜 되게 웃긴 사람들이네. 질려본다 질려버려. 비가세야. 개방 뚝방. 그러니까 방사제 방파제 이런 것들이 다 비가세 해준다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저 전두환 시절 전에 저 뭐가 있냐면은 저 한강에 보면은 뚝방이 있었잖아. 딱 여기서부터 강남에서부터 걷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걸어 올라간지 저 탄천이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니까. 그러니까 몰라. 서울에 안 살아? 하여튼간 거기는 뚝방길로 가가지고 해. 그러니까 우리 때 데이트할 데가 없으니까 데이트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태릉 솔밭에 가서 돈 있으면은 푸른 동산에 가서 돼지갈비 먹고 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 뚝섬에 가가지고 수영하는 거 어커힐 앞에. 그 다음에 팔당댐 밑에 고작 가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프로포즈 할 때 우리 마누라 내리고 어디로 갔냐면 뚝방길을 갔다니까. 그놓고 거기다 내 팔을 끼면은 나하고 결혼한다는 뜻이고 팔 안 끼면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절대로 안 꼈거든. 다 가드막 끼도 막. 우라도 그때 끼지 말지 진짜. 내가 후회를 엄청 해. 근데 지금은 이제 무슨 도로가 뚫어져 버렸어? 88도로가 뚫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못 가. 다음. 국어, 인공도랑. 유지. 봐봐, 유지. 써봐요, 유지. 썼지? 그럼 비 오면 어떻겠는가? 비가 오면. 물이 안 빠겠네? 늪, 댐, 저수지. 이런 것들이 유지. 오케이? 다음에 묘지. 분묘 아니다. 아따, 그 진짜. 분묘는 몇 동이고, 아따, 그 진짜. 이게 분묘야, 분묘. 묘지는 여러분들은 묘지 그랬는데도 묘 그런다니까. 내가 언제 묘 그랬어? 묘지 그랬지. 묘지는 뭐야? 시체나 유골을 매장할 수 있는 토지. 시체나 유골을 매장된 토지는 분묘. 오케이? 그러니까 묘지는 비가세인데 봐봐서 우리 아버님이 고향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디에다 모셨다고? 선산에다가 모셨다니까. 그럼 갈립이 내 안 내? 선산에 묻혀 있는데도 갈리비를 내? 하하, 대단하시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추석 오기 전에 요거 풀비로 간다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서울에 와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저쪽에 있는 강주공원에다 모셨어. 그럼 여기는 갈리비 내 안 내? 1년에 2번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있는 공업묘지는 법인 소유야. 임대업하고 같아. 그러니까 거기는 사업하니까 별도 합산이야. 아까 사업이 별도라 그랬잖아. 근데 묘지로 나오면 비가세야. 근데 공업묘지, 법인에 의한 묘지로 나오면 가세야. 그것도 별도 합산이야. 나중에 가면 배워. 그러니까 일단은 뭘로 정리하자고? 비가세? 묘지는 비가세다. 다음. 그 밑에 봐라. 동그라미 2번에 기억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통제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디귿번. 공원자연 보존지구. 보존에다 동그라미. 보전이 아니라 보존이야. 이거는 우리 후손들한테 빌려서 쓴 땅이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용하다가 돌려줘야 돼, 우리 후손들한테. 그게 바로 뭐야? 설악산, 남한산성, 천마산. 그러니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것들은 보존지구야, 보존지구. 자, 백두대간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임야. 그러니까 백두대간이 어디냐면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이해가 안 가면 이따 집에 가갖고 짝한테 요 목줄기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데까지 한번 쫙 등뼈 한 건 긁어달라 그래. 그럼 그게 바로 백두대간이야. 하여튼 몰라도 나도 몰라. 뒤로 넘어간겨. 자,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거 이미 다 설명을 했어. 알게 모르게. 딱 두 가지만 할게. 이제 나머지 다음 주에 와가지고 요거 마무리 짓고 종부세 끝내고 소득세까지 나가는 거야. 다음 주에는 양도소득세까지 나가. 그래서 프린트 몇 장 준다고? 2장. 앞뒤로 2장 줄 거야. 학원에다 준다. 내가 살짝 모르게 가져온다. 내가 모르게 가져온다. 이거 녹화돼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 동영상 듣기 좋은 사람들 절대로 안 줘. 내가 나 얼굴 봐봐. 고집이 얼마나 스러운 거야. 자, 가세 기준일은 언제라고? 6월 1일. 납세지는 어디냐고 물어봤어. 사람을 물어보면 주소지야. 맞아? 물건을 물어보면 소재지라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야. 참 웃긴다. 봐봐라. 내 말 좀 들어봐봐라. 주택의 납세지는 주소지 이렇게 준다. 그 말이 되냐 안 되냐.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 인정. 사람은 주소지, 물건은 소재지. 이걸 11번 준다. 11번 바꿔가면서. 나 그냥. 근데 이것도 들려고 와가지고도 당연히 틀려. 그럼 세상에 사람은 뭐라래요? 주소지. 물건은 뭐라래요? 소재지. 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시험장에 가면. 한장한다 내가 진짜. 그러니까 물건 물어보면 어디로 말하라고? 소재지야. 사람 말하면. 그러면 재산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그러면 OX. 재산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그러면 OX. X 다 소재지라니까 이 사람들아.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다. 191조. 납부 기획하는 건축물은 7월이야. 토지는 밑에 것부터 읽어. 토지는 9월이야. 건축물은 7월이고 토지는 9월이라고. 근데 주택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여기 봐. 그래서 아직도 안 지우고 있어. 여기 있어. 주택은 무슨 가액하고 무슨 가액하고 토지 가액하고 건물 가액하고 합쳐서 계산했잖아. 건물 가액은 7월이고 토지 가액은 9월인데 구분 안 하고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했잖아. 그럼 이 산출세액에는 뭐가 들어있어? 토지분도 들어있고 건축물분도 들어있지. 그러니까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이라고. 이해가? 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얼마 이하라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분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 세액이잖아. 7월달, 9월달 나누기 전에 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그럼 언제 징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무엇부터 먼저 외워?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의 2분의 1은 7월, 주택의 2분의 1은 9월에 주택에 대한 계산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한 번에 계산했으니까 아따 그 진짜 주택 안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지? 알았어.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면은 7월 달에 날라오는 주택분 재산세하고 9월 달에 날라온 주택분 재산세하고 금액이 똑같아. 이론도 안 틀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딱 이렇게 되어 있어. 봐봐. 7월 달에 30만 원 날라왔잖아. 그러면 9월 달에도 30만 원이 날라와, 주택분이. 그래놓고 뭐라고 밑에 나와 있냐 하면은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고지서를 찢어버리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봐보니까 7월 달에 30만 원 냈잖아. 그러면 9월 달에 또 30만 원 나오니까 아유 나 이거 7월 달에 낸 거네 하고 9월 달에 낸 거 찢어본 사람들 처음에 많았다니까. 찢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2분의 1은 7월에 내고 2분의 1은 몇 월에 낸다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됐죠? 그럼 내일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고 종부세까지 가면서 양도소득세까지 갑니다. 예. 종합부동산세는 1시간이면 끝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